모아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아모아톡의 최은숙. 오늘도 변함없이 금요일 밤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항상 여러분이 꼭 필요로 하시는 정보와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에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소식이다 하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행복한 가정의학과의 이경호 원장님 모시고요. 건강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지난번에 한번 이제 첫 번째 출연하시고 나서 좀 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좀 들으셨어요? 인상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건 저도 그날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은 꼭 오셔서 꼭 보고 싶었다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네. 재밌었다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그날 이제 저희가 웃으면서도 방송 중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재밌게 얘기하는 것 같으면 죄송한 생각도 든다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사실 이게 안 심각한 병은 세상에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울면서 방송할 수는 없고요. 네. 될 수 있으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중간에 졸리지 않게 흥미있게 그리고 웃으면서 재미있게 들으면요. 뇌의 기억이 오래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재미있게 하고요. 우리 이경호 원장님 그리고 굉장히 bright 하세요. 인상도 좋으시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도 굉장히 웃으시면 잘하시고요. 말씀 잘하셔서 저 너무 편해요. 자,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다 하셨는데요. 사실 고혈압이 너무 흔해서 그렇죠. 제가 고혈압에서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막상 뜯어보면 네. 모른단 말이에요. 너무 네. 주위에서 그냥 주워 들은 얘기라서 오늘은 좀 더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네,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혈압 정말 쉽게 얘기하잖아요. 혈압 높다 낮다. 그 혈압의 정의가 뭐예요? 아주 쉽게 해주셔야 돼요. 혈압이요? 네. 혈압은 그 혈관 안에 있는 피의 압력이에요. 혈관 안에 있는 압력. 그걸 혈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쉽게. 피가 혈관을 돌아다니려면 어떤 그쵸. 힘에 의해서 돌아다녀야 되니까. 혈관이 이렇게 파이프처럼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압력.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혈압이 높고 낮은 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너무 높으면 네. 이 혈관 파이프의 압력이 너무 높으면 그 압력 때문에 이 혈관 내벽이 손상이 가요. 압력이 높으면. 네.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그 손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네. 몸의 혈소판이라든지 어떤 피의 인자들이 거기 달라붙어요. 그걸 치료하려고. 그러면 우리 몸에 이 컷이 하나, 네. 뭐 하나 찔리면 나중에 상처가 딱지. 나서 딱지하고 나중에는 이 상처가 생기죠. 흉터가 생기죠. 생겨서 약간 올라오죠. 네네. 그죠? 이 혈관 내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 과정에 거기에 스카라고 티슈가 생겨요. 그게 동맥경화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그게 점점점 계속 발생이 되면 그 내벽이 점점 네네네. 좁아지고 혈관은 딱딱해지는 거죠.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면 그 안에 자꾸 손상이 생기니까 영어로 이제 endothelial injury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동맥경화의 원인이니까 그래서 혈압을 정상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거고 너무 낮으면 네. 너무 낮으면 피가 부족하죠. 그러면 이제 각 장기에 네. 피가 안 가죠. 부족하니까 그럼 우리 몸에서는 피가 부족하면 혈압이 낮으면 가장 중요한 장기부터 살리려고 거기에다 피를 먼저 보내요. 심장? 아니죠. 머리에다가 먼저 머리가 보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장기엔 피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콩팥도 중요한데 피가 안 가죠. 그러면 콩팥도 이제 손상이 조금씩 가겠죠. 그다음에 말초에 여기에 피가 안 가겠죠. 네. 그럼 손발 저리기도 하고 오랫동안 지속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낮아도 안 좋고 높아도 안 좋은데 쉽게 말해서 높으면 사람이 빨리 죽을 수 있고 이제 높으면 천천히 시간이 걸려서 안 좋아질 수 있다. 낮으면. 근데 보통 하시는 말씀이 저혈압이 더 위험하다. 그렇죠. 예. 왜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 고혈압은 이제 막 상처도 주고 그렇죠. 저혈압은 그냥 손발이 저린 정도 같은데. 이게 쉽게 말해서 이걸로 할까요? 그러면 혈당으로 봤을 때 네. 혈당이 높으면 안 좋죠. 근데 바로 잘못되는 건 아니죠. 오랜 시간이 걸려서 네네. 콩팥도 망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저혈당일 때는 막 40, 30 떨어졌을 때는 혈당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5분, 10분 내로 조치를 안 하면 뇌 손상이 가고 사망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뇌 거예요. 손상이라는 의미가 있네요. 네. 저혈압이 더 위험해요, 사실. 그럼 정상 혈압은 얼마예요? 120에 80, 쉽게 말해서.
네, 그 쉽게 120에 80 그 안에 들어오는 애들을 말하는 거죠. 120에 80 밑을 정상이라 그래요. 그 아, 이하. 밑을? 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고혈압이다 이러면 121, 뭐 122 이렇게 그거를 금방에- 고혈압이라고 부르지 않고 네. 영어로는 elevated blood pressure라 해서 혈압이 높은 상태라고 하죠. 진단은 아직 아니고. 아, 혈압이 높은 상태. 네, 그럼 그래서 고혈압은요? 120에서 130 사이는 혈압이 높은 상태, 130이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인 고혈압이라고 부르고 그거를 스테이지 1, 네네, 1기, 네. 1기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140이 넘어가면 스테이지 2, 2기. 그럼 그러죠. 보통 우리가 약을 처방받는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보통 돼요? 일반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140이 넘어가면 네. 아, 이제 치료하는 게 좋겠다 어. 보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130 밑에부터는 치료해야죠. 네. 요즘은 집에서 이렇게 손쉽게 혈압을 잴 수 있는 측정기를 네. 싼 값에 사실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거로 재는 게 정확도를 믿을 수가 있나요? 예, 병원에서 재는 기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그 대신 집에서 재실 때는 네. 손목에다 하는 건 안 되고요. 그건 하지 마시고 이 팔 위에다 재는 거. 네, 이렇게 부 올라오는 네, 부어오는 거 네, 그걸 네. 하시고 그다음에 5분 정도 푹 쉬시고 숨 돌리시고 아, 그리고, 재기 전에? 예, 네. 하시고 안정 취하시고 말하지 말고 그다음에 팔을 이렇게 내려뜨리기보다는 어디 팔걸이에 올려서 이 심장 높이 정도로 맞추고 오. 팔걸이에 이렇게 걸어서 심장 높이대로 하시고 재시고 그리고 여러 번 재서 그 평균을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재서 하고 5분 뒤에 또 재고 이렇게요? 그래도 되죠. 5분 10분 후에. 아. 그 대신 뭐 높았어요. 네. 높으면 보통 우리 사모님들이 이거 어떻게 하고서 막 맞아요.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목사님 맞아요. 권사님한테 전화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또 우리 상황이 더 악화돼요. 그러면 이제 이 재신의 흥분해서. 아버님들은 막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러면서 또 재면 더 올라가죠. 그럴 때는 잊어버리시고 딴 일 하시다가 30분 후에 한번 다시 그렇게 재셔요. 그런데 옛날에는 병원에 가면 여기다 이제 청진기를 딱 꽂고 감고 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 같은 게 올라가는 네네. 거로 재잖아요. 네. 그게 더 정확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어때요? 아니 정확하진 않고요. 기계도 상당히 정확해요. 그러니까 기계를 하셔도 되고 우리가 보통 제가 응급실에서 일할 때 네. 간호사인데 매뉴얼로 재보라고 하는 때는 언제냐면 혈압이 너무 높아 네. 혹은 너무 낮아요. 근데 네. 환자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경우에 이거 기계가 이상한 거 아니야? 하고서는 매뉴얼로 한번 재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있어요. 혹시 기계 이상을 의심하셔서. 그런데 거의 열의 9은 재봤더니 맞더라고요. 매뉴얼로 재봤더니 역시나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죠. 왜냐하면 기계랑 이걸 금방금방 비교하시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심을 하는 이유는 집에서 잰 치수와 병원 가서 잰 게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저 같은 경우는 병원이 높게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집 기계가 싸구려라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병원에 네. 가면 아무래도 긴장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와이콧 신드롬이라 그러죠. 하얀색 그래요? 가운 입은 사람만 보면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시면 벌써 이게 긴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뭐 새로운 진단명이 나오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주사 맞을 걱정. 네. 이런. 그다음에 또 혈압을 잴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서 기계 가지고 들어가서 재라 그래요. 네. 왜냐면 밖에서 재면 네.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다 보잖아요. 네네. 그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방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계를 끌고 들어가서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하죠. 혈압이라는 게 자신의 흥분 상태라던가 뭐 밖에 외부 환경에 의해서도 오르락내리락 할 수 그렇죠. 있다는 거네요.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숫자가 이제 혈압이 좀 높다고 네. 당황하지 마시고 네. 항상 120에 80 나왔는데 나 오늘 140 나왔어. 그러면 이제 인류의 종말 이렇게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안심하시고 천천히 다시 한번. 그래서 평균을 보세요. 평균. 그런데 평균이라는 게 참 어이가 없는 게 130, 140, 150은 괜찮은데 180이 나왔다, 120이 나와서 평균은 그 봐줄만 해. 이게 가능한가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이 난 평상시에 괜찮았는데 한 석 달 후에 재보니까 180이 나왔다. 이거는 평균 낼 의미가 없죠. 이거는 바로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이거는 의사를 바로 보시든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얘기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응급성 고혈압이라고 불러요. 네. 그것도 또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또 다르고. 그래서 이따가
이따가 응급성 고혈압은 네, 그래서 다시 얘기할 때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응급성 고혈압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선생님이 원래 응급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으니까 이런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보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도 하여튼 응급성 고혈압은 도대체 며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80에 120 이상을 응급성 고혈압을 불러요. 그래서 hypertensive emergency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응급실에서 일하면 제일 자주 보는 질환이 혈압과 관련된 질환들. 진짜요? 클리닉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니 응급실은 뭐 사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오는 게 혈압과 관련된 거. 그 다음이 이제 뭐 사고 이렇고요. 보통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네. 재밌는 건 밤에 생겨요, 이런 게. 본인의 주치의들이 안 계실 때. 또 밤에 또 혹은 주말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밤이나 주말에 생기고 의사 그다음에 선생님이 안 계시다는 게 불안해서. 그런가 봐요. 그다음에 또 보통 이제 다음날 크루즈 여행 가야 되는데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 크루즈 여행을 취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응급실에서 저를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80에 120 이상을 응급성 네. 고혈압이라고 보고 그런 경우에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증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증상이 있는가. 어떤 증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네. 저희 기억나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신데 네. 미국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오셨어요. 네. 할머니가 이제 걸어가시다가 바닥에 이제 물 호수가 있었는데 그걸 못 보시고 넘어지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팔이 부러지셨어요. 근데 팔이 뭐 심하게 부러진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응급실에서 이제 이런 걸 뼈를 맞추거든요. 맞추고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기부스라 그러죠. 네네네, 맞아요. 네, 왜 네. 기부스라 그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부스라 그러죠. 미국에서는 캐스라고 부르는데 그걸 이제 해주고 있었어요. 할머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아버지를 앉아있는 할아버지 보고 좀 이상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괜찮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숨이 차대요, 갑자기. 걱정이 돼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굴 안색도 이상하고 그래서 간호사한테 혈압 한번 재보라고 그랬더니 혈압이 190에 1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혈압이 원래 이렇게 높아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숨이 계속 차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지금 저 응급실에 체크인 좀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할아버지도 이제 옆 침대에 누운 거지. 병문안으로 왔다가 할아버지까지 누운 거예요. 웬일이야. 그래서 이제 EKG 심전도 찍어보고 했더니 혈압이 계속 높고 네. 심전도를 찍어봤더니 심전도에 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야, 할머니가 그래서- 팔 부러진 게 천운인 네. 케이스네요. 그래서 피 검사 바로 하고 했더니 심장마비가 약간 오셨더라고요. 어머나. 혈압이 높아지면서. 어머나. 그래서 이제 조치를 취해서 이제 치료해서 좋아지셨죠. 야. 할머니 안 따라왔으면 집에서 심장마비로 큰일 날 그러니까요. 수도 있었죠. 야. 이제 그런 분은 여기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숨이 차다든가 흉통 있다든가 그다음에 어지럽다든가 혹은 막 2개, 3개를 보인다든가 사물이. 그다음에 중풍 증상처럼 뇌경색 증상처럼 한쪽 발이 저리고 어. 힘이 빠진다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분명히 응급성 고혈압이니까 반드시 집에서 기다리지 마시고 응급실에 가셔야 되는데 또 어떤 반대로. 케이스는 네. 어떤 케이스는 이분은 혈압이 응급실에 오셨는데 혈압이 집에서 늘 160, 170이었대요. 늘. 그래서 약 안 먹으니까 자기는 약 싫어한대요. 백인 할아버지였는데. 그래서 뭐 그러냐고. 그런데 이제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집에서 재보니까 자꾸 높거든. 180 나오니까 할머니가 네네. 막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막 설득을 해서 911에 전화하고 해서 이제 할아버지가 오신 네, 거예요. 네. 할아버지 화가 났죠 이미. 자기는 오기 싫은데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뭐 증상이 있어요? 뭐 숨이 차세요? 흉통이 있어요? 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상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할아버지 보니까 180, 90 이렇게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응급성 고혈압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런 그렇지만 경우에는 고혈압이잖아요. 그런 고혈압은 당연하죠. 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한국 영어로는 severe asymptomatic hypertension이라고 해서 증상이 없는 심한 고혈압 이렇게 불러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드리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을 드리게 하고 먹고 한 30분 기다리면 혈압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160 이하로 좀 떨어지면 그때 이제 할아버지 괜찮아요 하고 이제 집에 보내드리죠. 그러니까 같은 190, 180이라도 이게 응급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처치가 다른 거네요. 그렇죠. 병원에서는. 처치도 다르고 네. 쓰는 약도 달라요. 네. 증상이 없는 그런 높은 고혈압은 먹는 약을 우리가 저희 쓰지만 증상이 있는 응급성 고혈압은 먹는 약을 쓰면 절대로 안 돼요. 자 이제 약 얘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 고혈압약 한 통 없으신 분 지금 없으신 거로 아는데요. 고혈압 약을 복용할 때 주의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쉬고 와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행복한 가정의학과 이경호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이경호 원장님 지금 그 병원 오픈하신 지역이 사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상권하고는 좀 멀지만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알아보시고 좀 많아지셨나요? 예, 뭐 전화도 많이 오시고 오. 예, 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람 사실 할 수 없이 인상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 근데 이제 고혈압 약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그냥 뭐 혈압이 높으면 약 먹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쉽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뭐 사실 너무 흔하니까. 그렇죠. 약 네. 먹으면 되죠. 네, 예. 네. 근데 이제 그 약이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좀 알면 도움이 좀 될 텐데. 아, 그래요? 이게 사실 뭐 어려운 주제는 아니에요. 아니 쉽게, 저는 이제 속으로 그것까지 알아야 돼? 지금 그러는데. 예. 먹는 약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네네. 이제 영어로 이제 한국말로 약동학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아. 먹으면 이제 흡수되는 게 이제 장에서 흡수가 돼서 우리 몸으로 이제 전달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은 이제 이론상으로 24시간이 지속된다고 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약이 일정하게 24시간이 유지되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어허. 약을 먹으면 2, 30분 혹은 1시간 내로 약의 용량이 우리 몸의 농도가 네. 이게 확 올라가요. 네. 그러면서 살짝 떨어지면서 유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감기약도 그런 것 같아요. 마찬가지. 어. 처음엔 좀 몽롱하다가 좀 있으면 네, 이제 네, 괜찮아져 네.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약동학이라고 불러요. 우리 몸에서 약을 먹으면 위가 그걸 흡수하면서 농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모든 약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효과가 확 있다가 네. 이제 점차 안정권이 된다. 마지막엔 또 24시간이 다 될 쯤에 되면 이게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예. 네, 네. 그러면 이제 혈압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네. 몸의 약 농도가 적어지니까 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드시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분한테 문제가 되냐면 약을 2개 이상 드시는 분들. 어, 한 개만 먹으면 뭐 이렇게 네, 올라갔다 네, 떨어지는 네. 거 어쩔 수 없죠. 근데 네. 2개 먹는 분들은 네. 그걸 같이 먹으면 약 농도가 2개가 갑자기 2개가 같이 확 올라가죠. 그렇구나. 그러면서 떨어지면. 그러면 초기에는 좀 어지러우실 수도 있고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2개 먹을 때는 약을 하나는 아침에 하나는 저녁에 같은 고혈압 약이래요. 예, 같은 거라도 그렇게 예, 말씀을 드리죠.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케이스는 좀 웃기긴 하지만 네. 어제보다 오늘이 혈압이 높으니까 하나를 더 먹지? 예. 그러니까 타이레놀 머리 너무 많이 아프면 하나를 더 먹는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하나를 더 드시던데 괜찮아요? 예, 임의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위험하죠, 사실. 혈압이 갑자기 또 확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확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위험하죠. 저혈압이죠, 저혈압. 그러면 확 떨어지면 저혈압죠. 또 저혈압이 돼서 네. 아까 뇌손상 얘기하신 그럼요. 예. 그렇게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드시면 안 되는데 네. 저희가 약들 중에 필요하실 때마다 혈압이 높을 때마다 드시라고 하는 약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만 드시는 네. 거고 그렇게 저희가 처방할 때 그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약들은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일반 약은 임의로 오늘 저녁에 높네 한 번 더 먹고 그랬더니 이제 30일 후에 약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의사한테 가서 약 달라고 했더니 왜 벌써 이게 다 떨어졌냐고 이렇게 나오죠. 저는 친구 주시는 분도 봤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근데 지금 약을 뭐 아침에 어차피 2개를 먹을 거면 아침 저녁 나눠 먹으라는데 그건 자기 맘대로 나눠 먹어도 돼요? 아니죠. 예를 들면 이제 암로디핀이라는 약이 있어요. 네. 이제 상품명으로 이제 노르베스크라는 약인데 많이 네네. 드시죠 그 약을. 근데 그 약은 저희가 주로 이제 아침에 드시라고 보내드려요. 왜냐하면 저녁에 먹으면 이제 발목이 좀 많이 부어요. 그 약은 이제 혈관을 좀 이렇게 확장시키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이기 때문에 네. 밤새 움직이지 않고 누워 계시다가 그 약을 먹고 잤다가 누워 계셔서 아침에 일어나면 발목이 많이 부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약은 주로 아침에 드시라고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이 암로디핀이라는 약하고 리시노프릴이라는 약을 먹고 계신다면 네. 그 약은 그러면 이제 저녁에 드셔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 약은 아침에 먹어도 되고 저녁에 먹어도 되는 약인데 그럼 암로디핀이라는 약을 아침에 먹게 되면 그 약은 자동적으로 저녁으로 먹게 되는 약이고 하루에 2번 먹는 약은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네네. 네, 그렇게. 하루에 하나를 먹는다, 뭐 2개를 먹는다는 선생님이 정해 주시지만 예. 특별히 약 중에서 이 약은 절대로 뭐 밤에 드시지 마세요. 뭐 네. 이런 게 있나요? 저녁에 먹지 말아야 될 약은 이제 이뇨제. 혈압약 중에 네. 이뇨제라는 약이 있어요. 혈압약인데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드는 예. 거예요? 이 약은 우리 몸에 소금 성분을 빼는 약이거든요. 소금 성분을 빼면 물도 같이 빠져요. 그러면 우리 몸에 혈압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쓰는 약인데 굉장히 네. 안전한 약이고 오래된 약이고 네. 검증된 약이에요. 어. 근데 이 약을 저녁에 먹게 되면 밤새 화장실 가시는 거죠.
원래 밤에는 화장실 잘 안 가는데. 안 가야 정상이죠. 그게 우리가 몸이 창조될 때 네.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결론은 의사 선생님이 먹으라 그러는 시간에 네. 먹어라예요. 예. 근데 이제 가끔 아침에 먹는 걸 잊어버려서 네. 저녁 때 먹었는데 그날 밤에 화장실을 무지하게 갔어. 그러면 그게 이뇨제죠. 그 이뇨제 때문에 뭐 재밌는 일이 있으셨다고 한번 그러셨어요. 예. 그 어떤 할아버지가 응급실에 네. 오셨는데 이 할아버지는 건강 염려증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뭐 아주 작은 것도 그냥 응급실에 오셔요. 네. 그래서 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가. 근데 이분이 이제 오셨는데 저희들한테는 잘 알려진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뭐 오시면 뭐 오셨냐고 하고 그분도 우리를 잘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자기가 방광염이 있다고. 하시는 여지껏 거예요. 없었는데. 네. 그래요? 그래서 소변 검사를 해봤더니 깨끗해요.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서 남자분한테 방광염이 오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여성분들한테는 좀 흔하지만 남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약물을 이렇게 보니까 저녁에 그 이뇨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거 언제 드세요? 그랬더니 저녁에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방광염 증상 중에 하나가 화장실 자주 가는 거 있거든요. 자주 가죠. 화장실을 가도 빈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니까 자기가 방광염 있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 약은 아침에 드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드셔서 그 다음부터는 안 오시더라고요. 네. 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쉽게 아침에 안 먹었으니까 밤에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 얘기고요. 지금 아까 이제 지나가는 말씀으로 먹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고 네. 하셨는데 저희들이 병원 가면 일단 여기다가 꽂아서 줘서 혈압을 떨어뜨리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을 먹으면 이렇게 금방 쑥 이렇게 작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꽂는 경우가 또 따로 있나요? 예. 응급성 고혈압이라고 이제 아까 처음에 응급실에 가시면 말씀하신, 네. 180에 120에 네, 증상이 있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가면 이제 일단 증상이 나타났다는 말은 그 혈압 때문에 우리 몸의 장기들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네. 그런 경우에 먹는 약을 주면 네. 혈압이 약의 농도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혈압이 뚝 떨어지죠. 네네. 그러면 이제 가뜩이나 지금 장기에 손상을 받고 있는데 혈압까지 떨어지면 그게 더 악화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혈관으로 주는 약들이 따로 있어요. 그 약들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약들이에요. 그리고 그 약은 2~3시간밖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없어지거든요. 근데 먹는 약은 농도도 확 올라갈 뿐더러 6, 7, 8시간 혹은 12시간까지 지속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었나요? 그럼요. 저희가 이분은 이제 아직도 기억하는데 뭐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응급실에 근무할 때 새벽에 밤늦게 이제 오셨어요. 혈압도 높고 180, 뭐 거의 200이 넘어가셨고 거기다 증상까지 있으셨어요. 흉통도 네. 있으시고 뭐 뇌경색 증상까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심전도 찍고 피 검사하고 뭐 그다음에 CT도 찍고 해서 별다른 손상은 없다. 아직은 괜찮다. 그래서 입원을 시켰죠. 네. 그래서 병동 입원 닥터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이런 경우는 입원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네. 병동 닥터가 와서 이제 입원을 시켰죠. 뭐 그 다음부터 이제 제 소관은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이제 갑자기 새벽 2시인가 3시에 이제 저희가 이거를 rapid response라고 불러요. 병원에 방송이 떴어요. 갑자기. 빨리 오라고. 누군가 빨리 오라고. 그런 경우는 이제 응급실 의사가 먼저 가게 돼 있어요. 네. 법적으로. 왜냐면 그 병동 의사들은 이제 병원에 상주하지는 않으니까. 퇴근하셨죠? 네, 그래서 저희가 갔더니 환자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까 그 환자. 아까 그 환자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보니까 약을 먹었대. 혈압이 높아서. 무슨 약 줬다 그랬더니 먹는 약을 줬대요. 그래서 왜 먹는 약을 줬냐 그랬더니 이제 아마 입원하고 나서 응급실에 있을 때 혈압이 좀 제가 떨어뜨렸죠. 그래서 확 떨어뜨리면 안 되고 한 20% 정도는 떨어뜨렸죠. 네. 160대로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안정시켜서 입원을 했죠. 그런데 아마 혈압이 200 이상 넘어갔던 것 같아요. 또 그래서 그 당직 의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간호사가. 그래서 그 당직 의사가 생각 없이 먹는 약을 주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이 약은 0.1mm, 2mm, 0.1, 0.2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걸 간호사가 잘못 알아듣고 1mm를 준 거예요. 10배를 준 거죠. 0.2를 줘야 될 걸 1을. 예, 10배를 준 거예요. 어머나. 왜냐면 이게 용량이 낮으니까 자기도 헷갈렸던 거죠. 어머나. 누가 잘못 말했는지 몰라요. 병동 어머나. 의사가 잠결에 그랬는지 간호사가 잘못 알았는지 그건 몰라요. 하여튼 10배의 약을 그것도 먹는 약으로. 그랬더니 이제 농도가 확 10배가 올라갔겠죠. 그래서 혈압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뇌 저산소증, 허혈성 뇌 손상을 입어서 저희가 수액도 주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해서 와. 혈압을 정상으로 돌렸지만 이미 수십 분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뇌 손상이 크게 입었죠. 그래서 결국 이분은
젊은 50대 환자였는데 식물인간으로 의료사고네. 예, 의료사고죠. 식물인간으로 어떡해. 널싱홈에 가셨어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모르죠. 사실 이게 의료사고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내가 오늘 180 나왔어 이거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막 약 하나 더 나나 이러면서 먹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마시라죠. 예, 그러시면 안 되죠. 야, 근데 지금 이제 밤에 이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네. 갑자기 질문이 하나 떠올랐는데 예. 전에 그러니까 의학 상식이 요즘 인터넷에 무지하게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중에 자기 전에 마시는 물 한 컵은 만병통치약이다. 생명을 네. 살린다. 이래서 꼭 마시고 중간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라. 이런 얘기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봤다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그렇게 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까 네. 그 할아버지는 심지어 병원까지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물 한 잔을 자기 전에 마시면 화장실에 가시게 되잖아요, 밤에. 네. 그러면 가시다가 넘어지실 수도 있고. 근거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자기 전에 한번 서너 시간 전에 한 잔 정도 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면 화장실에 안 가죠. 먹지도 않죠. 네. 그러면 생각하시기에 탈수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몸에서 자면 우리 몸에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머리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소변을 못 놓게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하느님이 다 그렇게 네, 만드신 만들어놨어요. 거예요. 그래서 탈수에 빠지지 말라고 화장실 안 가도 되게끔 그 호르몬을 만들어놔서 밤에 잘 때는 소변을 안 봐도 되게끔 탈수에 안 빠지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이미 잘 만들어졌는데 그걸 걱정을 하셔서 네. 물을 드시고 심지어 넘어지는 위험이 생긴다. 지금 그런 네. 얘기 하셨어요. 오늘 혈압 얘기가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지금 고쳐주셨고 무조건 의사 선생님이 먹으라는 시간에 먹어라. 이거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들었고 그렇죠. 그 이유를 사실 오늘 처음 들었어요. 네. 저희는 약간 왜 소화 잘 되라고 뭐 밥 먹기 전에 먹으라, 밥 먹고 나서 먹으라는 잊어버리지 말라고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네. 그게 아니라 작용되는 그 이제 시간도 다르고 영향을 주는 게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예. 그 지금 고혈압 환자들을 보실 때에 예. 이거는 정말 잊지 마세요 하는 게 그 약 시간 지키는 거하고 또 뭐 하나쯤 있을까요? 약을 팁으로? 두세 개 이상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걸 좀 나눠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를 세 개를 다 먹지 마시고 그런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 듣는다고. 그래서 반드시 그걸 나눠 드시고 네. 그리고 어떤 약은 저녁에 먹는 게 좋은지 어떤 약은 아침에 먹는 게 좋은지 그걸 네. 꼭 의사랑 상의하셔서 혹시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도 네. 가서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꼭 드시고 네. 혈압이 높아졌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네, 네. 이거 어머나 어떻게 이러지 마시고 네. 차분하게 하시고 딴 일 보시다가 다시 한번 재셔서 평균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평균은 몇 번 정도 해서 평균을 낼까요? 한 네다섯 번 정도 돼서 네다섯 번을 평균 재서. 180번 높다고 나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아들 딸에 전화하고 나 야 어떡하냐. 유언장 쓰고. 그러지 마시고 평균을 보셔요. 평균. 그래서 숫자를 종이에 적으셔서 네. 이렇게 가까이 보지 마시고 좀 위에 이렇게 올려다가 전체 평균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여러 개 하셨는데요. 그중에 잊지 말고 꼭 지켜달라는 것은 이제 약 먹는 시간을 지켜두시고 또 약을 나눠서 한꺼번에 너무 막 5개, 6개 이렇게 한꺼번에 드지 마신다는 거. 그리고 혈압이 올랐다 그래서 패닉 상태가 되지 마시고 너댓 번을 따로 시간차를 두고 재셔서 평균을 보신 후에 병원에 오셔라. 그게 본인한테도 좋고 의료비를 일단 엄청나게 아낄 수 그렇죠.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응급실로 가셔야 된다. 오늘 정말 너무 네. 이 알뜰하고 살뜰한 얘기예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음번 주제를 골절로 잡으셨어요. 네. 저는 골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다음번 또 출연하셨을 때 여러분 기대하시고 시간 잊지 말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늘 건강하신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